사나이로 태어나서 도전과 실패의 경험 한 번 없이 인생을 논할 수 없는 법이죠. 오늘의 주인공 이종권 대표도 그랬습니다. 무일푼의 배짱 영업 사원에서 60억 중소기업의 CEO가 되기까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갑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그의 웃음 속에 감춰진 산전수전 공중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은 일회용 비닐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일회용 비닐 제품은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닐 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닐 백도 있고요, 이처럼 비닐 장갑도 있습니다. 이런 비닐 장갑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비닐 장갑은요, 거의 500년 동안 썩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제품은요, 18개월이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종권 대표가 이런 비닐 장갑, 친환경 식품 포장재로 60억 원을 번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20대의 평범한 청년이었던 그는 한 식품 포장재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이 됐죠. 유통업체를 상대하며 거래처를 뚫는 일이 고되기는 했지만 그는 보기보다 영업이 체질인 타고난 영업맨이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항상 고객님들이 묻혀서 한 5년 성실함을 무기로 넉살 좋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곤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이래도 사람의 본심에 나오는 파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파장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심의 영업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대방이 그런 파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원활하게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영업사원으로 제법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만족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개 영업맨이 아니라 나의 회사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이 벌써부터 자라고 있었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대형 할인점의 성장이었습니다. 매대 진열대에 돌에다가 바코드만 붙여도 판매가 된다고 할 정도로 이런 농담이 있었거든요. 이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혹시나 기회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재래시장이거나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임팩트하게 할인점을 공략을 하면 단시간 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이거 오늘 회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 회의 주 보시면은 바로 그 창업의 열망을 처음 실천에 옮긴 것은 2002년 무렵이었습니다. 업계에서 만난 영업 3인방이 뭉쳐 드디어 일을 내고야 말았죠. 화이팅!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합니다. 창업 초보자 세 사람은 벽돌을 진열해도 팔린다는 대형 할인점을 상대로 생활용품 유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사업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 뭐? 월마트랑 까르푸가 철수한다고? 그런데 사업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갈 무렵 3년을 공들여 키운 사업은 뜻하지 않게도 하루아침에 철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들이 거래해오던 외국계 할인점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하면서 그들의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 것이었죠. 네. 천재지변보다도 더 예측할 수 없었던 청천벽력. 그의 첫 실패였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유로 실업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됐던 거죠. 그 허망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해내는 것이 CEO들의 특성입니다. 그때 이종건 대표는 난 젊다. 젊으면 바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이다. 이제 내 사업을 해보자. 분명히 이 사업에도 성공 요인이 있을 거다 하고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랬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기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바닥부터 인맥을 다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지난번에 전화드렸던 이종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실패를 해보니 한번 해보려고 실패는 합니다.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 평범한 교훈이 그렇게도 와 닿았습니다. 네. 그는 3년간의 경험을 살려 다시 네, 뛰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실함이 무기던 영업맨 시절부터 가까운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매출을 최대한 기술도 좋고 관계도 좋은 외주 공장도 확보하고 영업망도 갖춰나갔습니다. 네, 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예. 단지 그 목표 하나뿐이었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게끔 뭐 여러 월세 밀리지 않게끔 뭐 돈에 대한 이런 뭐 압박감 최소한 이런 것만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목표였어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재개하면서 그가 공략한 것은 바로 할인점의 자체 브랜드를 달고 팔려나가는 PB 상품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마트 이지커팅이나 이마트 매대 이렇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첫 제품은 바로 일회용 장갑이었는데요. 볼까요? 그저 장갑 하나일 뿐이었는데 아, 좋은데요? 처음으로 제품이 생산되던 그날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이 PB 상품이라는 게 수익성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 데서는 가장 좋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실제 창업 6개월 만에 한 달에 8천만 원이라는 매출액을 올립니다. 이때 이종건 대표는요, 남는 돈들을요, 기계를 사는 거나 혹은 제품 개발하는 데 다 쏟아붓습니다. 장갑 제조 기계를 생산한다든가 케이스백 제조기를 구입한다든가 뭐 이런 기계를 도입하고요. 그러면서 제품 개발에 모든 심혈을 쏟습니다. 2008년까지 이렇게 기계를 8대나 도입합니다. 자체 생산 비중이요 30%를 확 끌어올립니다. 사업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만들어내자마자 팔려나가기가 바빴고 한 사람 두 사람 직원들도 늘어나면서 더도 덜도 바랄 것이 없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일단 처음에는 크게 고정비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고 뭐 매출이 좀 적었지만 직원도 몇 명 안 됐었고 그래서 스무스하게 순탄하게 조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고도 없이 찾아온 또 한 번의 위기. 대형 화마의 습격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죠. 사장님! 불렀어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불렀어요. 큰일 났어요. 빨리
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잿더미로 내려앉은 공장을 보면서 그는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꿈은 아닐까? 시간을 돌릴 수는 없을까?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할 뿐이죠. 공장 도착하기 한 3km 전부터 이제 소방차 소리가 들리고 차들이 막 가더라고요. 아, 이거 뭐 크게 잘못됐구나. 패닉 상태였죠. 그 뭐 화재가 나가지고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 순간적인 찰나에 모든 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이제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직감이라는 게 잘 없는데 그날따라 아니 뭐 불나서 나간 것 듯이 왜 이렇게 하고 나갔지라고 그냥 농담같이 그냥 그런 말을 저 혼자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이었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화재보험 갱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보상의 길마저 막혀버렸고 그는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후에요? 당연히 잊으려고 술독에 빠져 삽니다. 후회만 하면서. 그런데 CEO는 이게 며칠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좌절이나 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좌절이나 포기란 말을 딛고 일어서는 게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술독에 빠져 있은 지 며칠 후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 모든 게 끝난다. 또 옛날에 나의 안일함으로 돌아갈지. 그게 두렵다. 그러면서 거래처 결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신용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대형 할인점에서는 무조건 납품한다는 전제 조건을 세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장에 불이 나서 저녁에 일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작업 안 하실 때. 그의 처지를 듣고 그동안 거래해온 공장에서는 선뜻 구세주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생산 라인을 확보할 수 있었죠. 상황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정말 너무 미안해. 하지만 회사는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도 사라졌고 사무실도 사라졌으니 가족과도 같았던 직원들을 제 손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혼자 남은 엔지니어와 단둘이서 남의 공장 한편에 책상 하나 놓고 밤을 새우며 극기의 시간을 버텨냈죠. 납품량과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그동안 이뤄온 신용을 지키기 위해선 그저 몸으로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아파? 하지만 아니 아닌 것 같은데. 힘들다는 내색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지쳐가는 직원에게 고작 파스 한 장 건네는 것이 전부였으니 괜찮아?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마저 없었다면 아마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뭐 육체적으로 물론 힘들었었는데 이제 한 거의 6개월 동안 뭐 집에 못 가고 뭐 회사에서 자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좀 미안했었고요 일단. 근데 속으로 걱정은 안 됐어요. 충분히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왕 벌어진 건데 그걸 뭐 어떻게 뭐 누구 탓이니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 시간이 뭐 낭비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그렇게 좀 스타일이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랬습니다. 타고난 낙천가였던 그는 비록 속은 굶어 터져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죠. 여보세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반장님. 이천에다 훨씬 더 큰 공장을 져서요. 지금 열심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납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때론 생각지도 않은 공격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은 그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경쟁업체의 방해 공작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미 거기 공장에 불이 나서 납품을 무조건 지키지 못할 거다 하고 어마어마한 방해 공작을 펴니다. 그러나 이종건 대표와 그 직원들은요, 거래업체에 그때일수록 납품기일을 정확히 맞춰냅니다. 그래, 우리 공장에 불이 났다. 그런데 납품기일은 정확히 지키지 않냐. 우리는 발로 신뢰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신뢰가 여러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하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됐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대형 할인점과의 신뢰를 더 크게 쌓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렇게 어려워도 우리에게 맞춰주는구나. 그때쯤 2009년 가을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이천으로 공장을 다시 이전시켜서 공장을 짓습니다. 드디어 우리 새 공장이. 인생지사 새옹지마라고 하죠. 절체절명의 화가 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 두 번의 벼랑 끝 실패는 이렇게 좋은 날도 오게 하더군요. 잿더미 위에 다시 세운 공장을 보며 그는 결심을 했죠.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정말 화재 예방만큼은 어느 곳보다 철저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공장을 삼켜버린 화마의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참 쉬운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회사에서는 남편은 회사를 거의 지켜요. 지금도요? 예, 지금도 당직을 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CEO가 당직을 서는 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이 지키는 게 맞다고 해서 새 공장이 안정을 찾을 무렵 그에게도 안정이 찾아왔고 그는 이 무렵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보시고요. 녹색경이요. CO2 배출. 편리함에서는 더없이 좋은 제품이지만 환경 문제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곳의 제품들. 원료 개발부터 제품 그는 그 딜레마에 정면으로 도전했죠. 소비자들한테 바로 친환경 경영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품목이 몇 개 있어요? 어떤 품목이죠? 예, 6가지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위생장갑 CO2 이 제품 친환경 경영의 첫 번째 도전은 제품마다 탄소 배출 계수를 구하는 탄소 성적 표시 제도에 참여. 47g 이렇게 100g을 시켜야겠다. 사실 중소기업에선 참여가 쉽지 않은 난코스였죠. 단점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하자. 가장 큰 단점이 썩지 않는 게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단점을 보완하면 장점이 많은 제품이니까 썩게끔 만들자. 이번에 이게 갖고 온 건데
썩는 비닐을 만들겠다고 나선 그를 향해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력에서나 자금력에서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한 작은 기업에서 무모한 도전을 한다는 것이었죠. 전문에 비린내 쫙 끝나네. 너 봐봐 한번. 날마다 이것저것 분해용 첨가제를 구해오는 그에게 직원들도 말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그만 회사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사장님? 그래도 아무리 작지만 작다고 못한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 예, 그대로 하는 그런 사장님. 네. 드디어 인증서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의 오기는 하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사리 완성한 탄소 성적 표시제도 인증을 받았고 수고했어요. 예. 모두의 반대에서 밀어붙인 친환경 제품도 출시되기에 이릅니다. 생물을 하고 있는데 그 분해 생물에 대한 D2W 생물질 처정해가지고요. 그래요? 네. 봅시다 한번. 이거하고는 약간 땅 속에서 분해되는 일회용 비닐 장갑이 드디어 선보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업의 맛인가 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진짜 하고 싶어서 일을 했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같은 1시간을 일하더라도 효율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그래서 좀 행복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회사도 행복해지고 이게 뭐 저희 꿈이죠. 제가 빨리 끝나겠어. 네. 서포트 해주겠어요. 꿈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는 법이죠. 파랑새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는 당당하게 제2의 인생을 열어갑니다.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는 비닐 장갑은요, 아시겠지만 500년 동안 썩지 않습니다. 근데 이 썩지 않는 비닐 장갑을 친환경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폴리에틸렌에다가 소맥이나 옥수수, 귤 껍질을 적용을 시켰어요. 바로 썩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비닐 장갑은요, 18개월이면 완전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매출액은 점점 증가하겠죠. 작년에는 63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종근 대표는 이처럼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경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대표의 열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안전에 대한 본인의 소신,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등, 3등을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열정과 본인의 변화 의지가 결국은 1등 업체로 성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